양자 컴퓨터의 반등세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대낙폭 구간을 지나가고 있었던 양자 컴퓨터. 젠슨왕의 한마디에 그리고 메타 CEO 주커버그의 한마디에 무너졌었던 양자가 정말 오랜만에 좀 힘있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국내외 가릴 거 없이 아이온큐 대표적으로 리게티 같은 경우에는 5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데이 마켓까지 합하면 50%가 넘는 상승이죠. 자,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상승세를 만들어 주면서 상한가를 도달한 종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양자 컴퓨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만 분명한 과대낙폭 구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뤄볼 내용은요. 엔비디아 젠슨왕이 양자 컴퓨터는 15년, 30년은 걸린다라고 했는데 젠슨왕 본인이 3월 달에 양자 컴퓨터 퀀텀 데이를 개최를 합니다. 이상하죠? 역시나 이 양자 컴퓨터에 대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젠슨왕의 역시나 거짓말이었다. 지금 이런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 한번 좀 자세하게 보고요. 우리가 그럼 양자 컴퓨터를 지금 다시 사도 되는 건가? 사실 이게 좀 핵심이잖아요. 지금이라도 사도 되는 건가? 아니면 지금 빨리 좀 물을 타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오늘 영상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요. 도움들 많이들 받아가시고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엔비디아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어쨌든 엔비디아에서 양자 퀀텀 데이를 개최를 한다라는 것은 어쨌든 나중 얘기였고요. 시장의 반등이 먼저였습니다. 그럼 반등이 왜 나왔는지를 먼저 좀 체크를 하고 갈 텐데 여러분들한테 양자 관련해서 계속해서 사실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은 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다. 오히려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자, 이런 시장의 흔들림, 금리의 여부, 금리 인하의 여부, 이게 굉장히 양자 쪽에 좀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과대 낙폭이 나와도 결국은 다시 상승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떤 원동력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락을 했어. 그러면 악재가 소멸되면 원상복구가 돼야 되는데 자, 하락을 했을 때 금리를 내리지 않겠다.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 이러면 여기서 사실 이탈한 자금들이 다시 들어오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이게 먼저 해소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서 PPI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PPI는 생산자 물가 지수인데요. 말 그대로 생산자가 생산하는 데 있어서 이 원가, 가령 예를 들어 음식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곡물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뭐 술을 만든다라고 한다면은 물값 뭐 요런 게 되겠죠. 요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생산자가 느끼는 물가 지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산자는요. 모든 먹이 사슬에 있어서 가장 제일 먼저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 지표 쪽에 좀 속하고요. 자, 이 선행 지표 물가가 생각보다 높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자,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 금리 인하는 안 할 것이다에 대한 근거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이었거든요. 자, 최근에 LA 산불도 있었고 그쵸. 요런 부분들이 그래도 우리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심하게 오지 않는구나. 자,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겠구나.' 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힘이 실렸고 자, 시장 자체는 반등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가장 이 금리적인 부분에 가장 취약한 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기술주 영역에 있습니다. 바로 양자만큼은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바로 사도 되냐?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CPI거든요. 자, CPI는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자, 유통자, 소비자. 자, 생산하면 유통하고 소비하게 되죠. 자, 생산자는 어떻게 되냐? 선행지수다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면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어떻게 되냐? 동행지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물가가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래서 선행지수 앞으로의 인플레이션 알겠어. 근데 이미 인플레이션이 온 걸 수도 있잖아. 지금 물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이미 왔을 수도 있잖아. 여기까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거는 PPI는 다음 달 CPI를 예상하는 용도로 굉장히 많이 쓰여요. 이번 CPI는 좋지 못하게 나올 확률이 높겠다. 뭐였냐면 11월 PPI가 높게 나왔거든요. 11월 생산자가 물가를 부담스럽게 느꼈습니다. 자, 그리고 유통이 되면서 소비자는 12월쯤에 소비를 했겠죠. 이 소비가 나오는 게 바로 12월 CPI입니다. 그래서 12월 CPI 좋지 못하게 나오면 여전히 금리 인하 좀 어려울 수 있겠다에 대한 부담감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반등하지 못하고 조정을 받아가는
그런 흐름이다라는 거. 근데 반면에 양자는 어떻죠? 양자는 당장 이번 달, 올해 이렇게 바라보고 가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선행 지수인 생산자 물가 지수에 보다 예민하게 작용을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인플레이션이 그래도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양자 분야에 있어서 이 CPI만 어느 정도 과도하게 높게만 나오지 않는다면 CPI 이외에 금리, 이 금리까지 연결이 되면서 양자에 다시 한번 좀 수급세가 들어오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양자라는 테마 전체적으로 좀 들어왔었던 그 수급세의 이유가 되겠고요. 자, 이런 이야기들과 함께 개별 종목들의 이슈들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크게 아이온큐, 리게티, 디웨이브 퀀텀 요렇게 좀 가지고 왔는데,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는 메릴랜드 주에서 지원을 한다라는 발표가 나왔고요. 10억 달러로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는 6%대의 상승폭을 보여줬는데 추가적인 상승도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엔비디아와 함께 개발을 하고 있는 파트너 업체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아이온큐 이런 공시가 나왔다.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보고요. 특히나 리게티의 상승폭이 굉장히 커 보이는데 목표 주가를 8.5달러로 거의 2배 가까운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가가 5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다는 거. 역시나 목표 주가 상향을 했다라는 건 지금 현재는 저평가다라는 뜻이 되기도 하죠. 현재 주가 대비 요거였으니까. 자, 그런데 젠슨항의 발언 이후에 현저하게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8.5달러면 이 고점, 전고점 부근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의미는 뭐냐면 젠슨항의 발언 상관없어. 너네 가는 길 가. 바뀐 건 없어. 약간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리게티의 상승이 단순하게 리게티만의 상승이 아니라요. 양자가 이런 말 한마디에 흔들릴 게 아니다. 젠슨항의 실언을 어느 정도 신경 쓸 필요 없다. 이렇게 좀 간접적으로 좀 표현을 했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디웨이브 퀀텀 CEO,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이미 우린 상용화를 하고 있다. 마스터카드와 상용화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었던 디웨이브 퀀텀의 CEO가 직접 나서서요 발언을 또 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중요한 문제를 몇 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사실 했던 얘기 또 한 거죠. 마스터카드. 카드에 있어서 결국은 포트폴리오죠. 이렇게 투자를 진행을 했을 때 요렇게 경우의 수, 이런 계산이 굉장히 빠르고 모든 증권 쪽에 있어서 계산이 빠르다라는 거는 결국 계산 시간은 이꼴 돈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돈을 벌고 있다. 이런 내용들 디에이브 퀀텀 CEO가 발언을 해 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퀀텀 컴퓨팅까지 10% 그리고 20%, 5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었던 하루였습니다. 자, 실제로 이번 아이온큐의 투자 관련해서 좀 디테일한 내용이 좀 들어와서 여러분들한테 이거 소개를 드리고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양자 컴퓨터 실리콘밸리를 조성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메릴랜드 주의 조감도입니다. 요런 식으로 아이온큐를 필두로 양자 컴퓨터 실리콘밸리 버전, 이제 양자 컴퓨터로 활용한 실리콘밸리를 메릴랜드 주에 설립을 하도록 했다. 자, 그렇다는 거는 이제 양자 관련된 기업들이 메릴랜드 주로 이동을 할 확률이 굉장히 좀 높아졌다. 좀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뒤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보이는 이 건물이요, 이 리게티 컴퓨팅의 회사입니다. 이 구글에 검색을 했을 때 요 정도 사이즈로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리게티라는 건물 자체도 그렇게 막 노후화된 건물 속에서 좀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로 이렇게 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해소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양자 회사가 유령 회사냐?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거점을 확보를 하고 하나둘씩 투자를 받으면서 들어온다라는 것. 테슬라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은 지금에서야 빅테크들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건물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사실 미국의 스타트업, 우리나라에서도 스타트업 기업들이 제대로 된 환경에서 스타트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투자금을 받고 새로운 사무실로 이전을 하고 그리고 연구소를 세우고 요런 흐름들. 결국 중요한 건 지금 당장의 사무실 위치라든지 사무실 규모가 아니라 투자금이 얼마나 들어오느냐,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리고 이 투자금이 많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역시나 금리 인하가 좀 들어와 줘야 되고, 그래서 요런 흐름들이다.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엔비디아 이 GTC 2025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자, 젠슨항 기조 연설 때 엔비디아 양자 컴퓨팅 개발 관련된
본인이 주장을 해 놓고 양자 컴퓨터는 15 년에서 30 년이 걸린다. 이런 얘기를 해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주가 하락을 보여줬었잖아요. 본인들도 엔비디아는 양자 컴퓨터를 개발 중에 있거든요. 자, 그래 놓고 주가를 다 떨어뜨려 놓고 GTC 2025에서 퀀텀 데이를 개최를 하겠다. 양자 컴퓨팅의 미래를 보여주겠다. 이게 말입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양자는 15 년에서 30 년이 걸린다. 근데 우리 양자 제품 보여줄게.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원래 15 년에서 30년 걸리는데 우리는 이걸 앞당겼어. 우리 대단하지?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역시나 젠슨왕의 립 서비스에 불과했다. 립 서비스라기보다는 안 좋은 쪽이니까 언론 플레이에 불과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자연스럽게 전고점 부근까지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건 좀 뒤에서 말씀을 드려보고 자, 엔비디아 양자의 날 퀀텀 데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0 일에 GTC 2025 행사 안에서 퀀텀 데이라고 해서 하나의 코너를 만들겠다라는 것이고 지금 양자의 현재 상황을 보여주고 획기적인 발전, 실제 활용 방안, 돈 어떻게 벌 건지를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우리 제품 사라." 이렇게 가겠죠. 너무 뻔한 흐름인데 어쨌든 요런 얘기가 있었다. 좀 보시면 되겠고. 자, 좀 특이한 점은요. 젠슨 황과 이 실제 이 양자 컴퓨터 CEO들이 함께 나와서 토론을 하는 토론 세션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식으로 토론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 그리고 협업 지금 이미 엔비디아와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있는데 이 양자 관련해서 이 AI가 어떻게 좀 디벨롭을 시킬지 이번 젠슨왕의 흐름은요. AI가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는 요런 방향을 사실 좀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양자가 AI를 구현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건데 AI가 양자 컴퓨팅이 활용이 되는데 활성화되는 데 도움을 주는 이런 그림을 역으로 좀 그리고 있는 그리고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보여주기식의 결국은 양자 컴퓨터 쪽에 전부 다 자금이 쏠려 버리면 본인들 AI 시장이 좀 축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양자를 만드는데 AI가 필요하다. 이런 좀 스탠스로 가는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번 엔비디아 이 GTC 2025 퀀텀 데이에 참여하는 기업들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가 그리고 관심 있는 기업들이 있는가 좀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LSM밥, 뭐 아톰 컴퓨팅, 뭐 D-Wave 뭐 쭉쭉쭉 가서 리게티, 퀀텀 컴퓨팅, 예 컨티니움 컴퓨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퀀텀 컴퓨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업들 그리고 관심 있는 기업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엔비디아 젠슨왕과 토론을 한다. 요 정도로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토론 주제는 아무래도 이번 기존설 때 얘기를 좀 했었던 개인용 슈퍼컴퓨터 이 얘기가 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 디지츠라고 하는 개인용 AI 슈퍼컴퓨터를 출시를 한다. 이 내용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건 누구랑 만든 거냐면요. 아이온큐랑 만든 겁니다. 이 쿠다큐라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금 양자 컴퓨터를 엔비디아가 함께 개발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나온 첫 번째 프로젝트 이 쿠다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블랙웰을 활용한 슈퍼컴퓨터 이게 여기 들어가 있어요. 한마디로 이게 양자의 영역이라는 거거든요. 이 양자 컴퓨터 개인용 컴퓨터가 이제 출시가 되기 때문에 어디에 활용 가능한지 사실 이거 팔아먹으려면 어디다 쓸 수 있는지가 좀 나와야 될 거잖아요. 그거를 지금 양자 CEO를 통해서 정답을 얻어내려 그러는 게 아닌가. 요런 생각도 좀 듭니다. 어찌 됐든 간에 젠슨왕의 발언 이후에 급락했었던 주가 근데 젠슨왕이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얘기만 해 준다면 이탈한 하락분만큼 회복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3월 20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쵸? 시간이 꽤 많이 남았습니다. 2달 가량의 시간이 남았고 그 2달 사이에 금리 인하 유무라든지 우리가 확인했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게 금리 인하 이번에 안 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금리 인상이라든지 역으로 가는 흐름을 보여주면 안 됩니다. 속도 조절할 수 있는데 금리를 동결로 가겠다. 언제 금리 인하할지 모르겠다. 이딴 소리만 안 나오면 된다. 이게 1월 말 그리고 2월 달 정도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서 3월 달에 GTC에서 양자 관련된 활용도가 공개되고 나서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양자의 해 25 년이 밝았거든요. 본격적으로 양자가 25 년을 본인들의 해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지금 1 분기는 어느 정도 눌리는 흐름으로 가게 될 확률이 높겠고 본격적인 상승은 2 분기 이후가 될 확률이 높겠다는 거. 그렇죠. 자, 그러면 2 분기 전에 지금 1 분기에 있는데 준비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1 분기 그럼 언제 사라는 얘기일까? 결국 핵심은
지금 사도 될까? 이게 사실 핵심이잖아요. 저는 일단 된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좀 변수들이 상당히 많아요. 크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자, 1월 20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본격적인 정책들이 나올 거예요. 그중에서는 금리 관련된 내용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취임을 하고 나면 뭐가 나오냐면 1월 23일에서 24일 사이에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유무가 있습니다. 금리 인상 유무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24일에 이제 발표가 나올 거고요.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요, 미국은 금리 인하 못 합니다. 이 금리 차를 확 좁힐 수가 없거든요. 자, 우리가 블랙 먼데이 8월에 봤었던 것처럼 일본은 금리를 올렸고 미국은 금리를 내렸습니다. 한 번에 맞추니까 갑자기 시장에서 돈이 자금이 이탈할 것이다에 대한 공포감이 들어오면서 아래 공포가 들어오면서 확 시장이 눌렸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일본이 올리든 미국이 내리든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본이 올린다. 미국은 1월 달에 사실상 금리를 못 내린다고 봐도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일단 체크할 거 첫 번째로 트럼프 취임 체크하고요. 기조 체크하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24일에 일본이 금리를 동결로 가는지 체크를 하고요. 여기까지 왔다라고 한다면 미국이 금리를 내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린 여기에다 베팅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반대로 여기서 금리를 올려버렸네. 그러면 FOMC 때 금리 동결로 갈 확률이 높거든요. 좀 쉬자는 거죠. 그리고 나서 2월 달에 베팅을 하자는 거죠. 자,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일본이다. 일본을 체크를 해야. 자, 1번으로는 당연히 트럼프 취임이고요. 자, 2번으로는 일본 금리 인상 유무 파악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29일에 살지 아니면 아예 2월에 살지를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24일에 일본 금리 인상하는지 체크하고, 인상을 한다면 2월에 사고, 동결을 한다면 29일에 사고. 사실 시기는 비슷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를 좀 해보자면 1월 17일에 우리나라 금리 결정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ETF 상품이 아니라 직접 개별 종목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달러 관련된 영향도 많이 받거든요. 우리나라가 금리를 동결로 간다라고 한다면은 환율은 떨어질 거예요. 그쵸? 자, 환율이 최대한 떨어지고 사는 게 좋고요. 금리를 만약에 인하한다라고 하면 달러 값은 오히려 올라갈 겁니다. 그쵸? 최대한 늦게 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좀 고려를 해서 최대한 저렴하고 물량을 좀 잡아가야 되는 시기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양자가 하루아침에 쭉 올라갔다 쭉 빠지는 종목이면 빨리 사고 빨리 파는 게 맞는데, 어쨌든 양자는 길게 봐야 되는 종목이고 최소 25년까지는 보는 종목이잖아요. 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급할 필요 없다는 건 뭐냐면 시간이 많다는 거거든요. 시간이 많다는 건 뭐죠? 시간 이꼴 돈이잖아요. 돈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최대한 저렴하게 산다는 거죠. 시간이 많으니까 저렴하게 살 수 있어서 돈을 번다. 이런 개념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명확하게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흐름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요. 결국은 트럼프 2.0 시대에 양자 컴퓨터는 필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나스닥 지수가 지금 당장 눌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양자 컴퓨터 왜일까?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아, 기술주? 근데 왜 가는 거야? 반드시 필요하니까. 자, 작년에 엔비디아가 183%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다른 기업들도 엄청난 상승을 보여준 건 맞아요. 연 20%, 40%, 20%, 70% 성장했으면 많이 상승했죠. 근데 엔비디아 180%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 결국은 알파벳이, 아마존이, 애플이, 메타가 성장할 때 AI 칩을 활용을 했습니다. 누구 거였죠? 엔비디아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기업들이 성장할 때 마이크로소프트가 성장하기 위해서 엔비디아 칩을 썼고요. 메타가 성장하기 위해서 엔비디아 칩을 썼고요. 애플이 성장하기 위해 엔비디아 칩을 썼습니다. 그럼 반대로 알파벳이 성장하기 위해서 아이온큐의 양자 컴퓨터를 쓴다. 아마존이 성장하기 위해 아이온큐의 제품을 쓴다. 애플이 성장하기 위해 아이온큐의 제품을 쓴다.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예시를 아이온큐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지금 그래도 엔비디아와 가장 근접한 회사인 아이온큐가 대장으로서 위치를 해 있는 거고요. 리게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어쨌든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목표 주가 상향, 그리고 최근에 이 리게티가 채무 상환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빚이 없는 거, 회사가 당장 망하지 않겠구나. 이게 사실 중요해요. 결국은 버티고 기술이 올라오면 돈을 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기정사실이니까. 그렇죠? 아이온큐와 리게티가 쌍두마차로 달리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요 양자 컴퓨터 25년, 26년 앞으로도
빅테크들의 관심을 여전히 받고 있다라는 걸 이번 GTC 특히나 엔비디아의 뻥카를 통해서 인증이 됐고요. 여러분들 요런 사실들을 알고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최대한 저렴하게 물량을 담아가는 트럼프 취임 그리고 일본과 미국의 금리를 고려를 하면서 3월 20일 GTC까지 한번 지켜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기분 좋은 얘기가 어느 정도 나온 것 같고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 양자 관련해서 어쨌든 적어도 3월 20일까지는 그래도 좀 순탄한 좀 흐름을 가지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위에 좀 보여드리는 것처럼 요 일정들 사이 좀 눌리는 흐름은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어쨌든 지금쯤 매수를 고려하거나 아니면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요 일정 체크를 하셔서 요때 천천히 물량을 좀 담아가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나름 좀 기분 좀 좋을 수 있는 내용을 전해 드린 것 같아서 사실 저도 좀 뿌듯한 좀 영상이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양자 관련된 내용들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신속 정확한 박프로가 되도록 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의 양자 관련된 일정들, 정보들 함께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운영하고 있는 주식 공부방, 미국 주식 공부방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미국 주식에 사실 관심은 있는데, 좀 생각보다 많이 접근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뭐 세금 문제도 있을 거고, ETF를 사야 되는지, 어떤 계좌를 활용해야 되는지,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들 좀 고민하다가 늦춰지는 경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그런 일 없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식 공부방 또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 하고는 싶었는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계좌 개설 어떻게 하는지 이 세금 문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느 증권사를 활용하는 게 좋은지 이런 분들 어떤 상품을 사야 되는지 ETF를 사야 되나 종목을 사야 되나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 고민 중이신 분들이라면은 제가 한 번에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주식 공부방 이 방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라면 제가 전부 다 무료로 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주식 공부방 입장 방법은 1668-5284번 제가 수신 전용 번호로 이렇게 하나 개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1668-5284번 제가 수신만 가능한 번호이기 때문에 요거는 요 활용 용도 빼고는 다른 방법으로는 이용하지 않는다는 점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1668-5284번으로 공부방이라고 문자 발송해 주시면 되겠고요.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눌러주시고 구독자분들이라면 모두 다 무료로 공부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뭐 하는 분이냐 자기소개를 좀 굉장히 늦게 하는 것 같은데 말씀을 간단하게 드려보면 저는 투자 자산 운용사입니다. 그래서 자격증 없이 그냥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요. 저도 재증을 걸고 문제가 생기면 재증이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는 점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1,482분과 함께하는 요 박준영 자문역이라고 돼 있죠. 자산 운용사로서 자문역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자문을 해드릴 수 있는 역할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많이들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들 많이들 좀 물어보실 수 있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는 모두 다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에서 뭘 하느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 당연하게도 뭐 일론 머스크 관련된 요 내용들도 공부방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는 요런 이야기들 뭐 미고비 얘기도 있고 배터리 관련된 얘기들도 있고 단순하게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텔레그램 공부방에서 얘기가 나오는 중에 350%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어떤 부분들이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요거 하나만 들어오셔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최근에 아이온큐 양자 컴퓨팅 굉장히 또 떠올랐을 때 여러분들한테 또 소개를 드렸었는데 요 아이온큐도 여러분들 또 양자 컴퓨팅 또 말씀을 드리는 동안에 3배 가까운 상승을 또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 주식은 굉장히 정직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주제 그리고 나오고 있는 논쟁거리 호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정직하게 좀 반영이 되는 또 주가에 반영이 되는 또 시장이 미국 주식이다 보니까 여러분 요거 참여 많이들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그러면 지금 고가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테슬라가 많이 올랐으니까 좀 되게 부담스러워요. 많이 올라봐야 $1,000 가봐야 뭐 2배 아닌가요? 1년 동안 2배? 이럴 바엔 그냥 국장하는 게 낫지 않아요?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되는가 여러분들한테도 요렇게 좀 보고서로서 좀 살만한 종목들, 괜찮게 보고 있는 종목들 분석 보고서들도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렇게 매일매일 또 시황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좀 미국 시장이 돌아갔는지, 지금 뭐 미국 경제 지표가 어떤지 반드시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일일이 찾아보면 귀찮잖아요. 요거 여러분들 주식 공부방에서 우리 구독자라면 모두 다 드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시겠는 분, 미국 주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모두 다 참여 1668-5284번으로 공부방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시장은요, 항상 고점이다라는 소리를 10년 넘게 들어왔습니다. 지금이 고점인 것 같죠? 내년이 고점, 내년 되면 또, 작년에 살 걸. 내후년 되면, 작년에 살 걸. 사실 미국 주식은 시작을 할 거라면 가장 빠르게 하는 게 좋습니다. 물려도 나스닥에 물리라는 얘기가 있죠. 결국은 전 세계에 돈이 몰리는 시장이 미국 시장 나스닥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에 관심이 있는데 하는 법을 몰라서 하는 시대는 사실 이미 지나갔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를 만나셨으니까 제가 운영하는 공부방 들어오셔서 도움들 많이들 받으시고 앞으로 어떤 기업을 좀 사야 되는지 주목을 해야 되는지 앞으로 좀 미국 시장을 또 배워가는데도 실제로 이렇게 관심만 있는 게 아니라 테슬라가 올랐는데 국내 시장에 테슬라 관련주가 뭐가 있어? 이게 아니라 테슬라에 직접 투자하는 또 새로운 또 주식 투자의 이면 국내장에서 너무 많이 되어서 나 주식을 못 하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제 미국 주식을 시작을 하면서 매일매일 좀 수익이 쌓여가는 느낌에 좀 다시 한번 좀 주식의 재미를 느꼈어요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 주식을 한 번씩은 안 해보신 분들은 뭐 해보시고 선택을 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하는 거랑 못 하는 거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내가 선택을 하는 거랑 선택지가 아예 없는 거, 내가 미국 주식을 할 줄 몰라서 한국 주식을 하는 것만큼 사실 가장 손해보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반드시 제가 준비해 놓은 공부방 반드시 꼭 한 번씩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또 열심히 준비를 했거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미국 주식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또 무심양면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들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68-5284번으로 공부방 문자 남겨주십시오. 오늘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 더 좋은 내용으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나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